안녕하세요. 크립토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월 달이 보통 올랐습니다. 근데요, 하락장 7월은 좀 더 올랐습니다. 앞으로 오르기 위해서 이것을 보시면 좋거든요. 뒤쪽에서 얘기 드려봅니다. 살펴보시죠. 스위프트망 아시죠?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그러니까 통신 메시지 그 포맷을 이제 통일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위프트에서 자체 블록체인, 정확히는 이제 원장을 초기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 17개, 여기 뭐 시티은행, 뭐 HSBC, 스탠다드 차터드 등 17개 은행에 사실은 이게 지금 예금 토큰 아시죠? 예금 토큰을 24시간 한번 시범 운영 돌려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스위프트는 전 세계에서 11,500개의 금융기관들이 전부 다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름을 들어서 아는 모든 은행들이 다 이 망을 실제로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종이돈을 썼겠지만 지금은 디지털화 또는 온체인 위에다가 올려서 토큰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토큰화 예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토큰화 예금만 왔다 갔다는 아니고요. 여기에 이제 CBDC가 더해지고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도 규제가 이제 좀 어느 정도 확고하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친규제적인 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아마 여기서 또 많이 쓰이겠죠. 스위프트는 프라이빗 체인을 지금 쓰고 있을까요? 퍼블릭 체인을 쓰고 있을까요? 당연히 프라이빗 체인입니다. 퍼블릭 체인을 사실은 쓸 이유가 이제 퍼블릭 체인은 이제 인터넷처럼 전 세계 어디든지 연결을 하려고 쓰는 건데요. 스위프트망은 이미 전 세계 모든 은행들이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프라이빗 체인을 써줘야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통제가 되겠죠. 그러면 퍼블릭 체인으로 굳이 쓸 필요는 없을까요? 이걸 정확히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프라이빗 체인을 쓰고 있지만 EVM 호환이 돼요. EVM이라 하면 이더리움과 고속도로와 다 주고받고 왔다 갔다가 가능하다? 아니다? 가능합니다. 토큰화된 은행 예금, CBDC, 뭐 스테이블 코인 다 왔다 갔다 하고요. 그러니까 퍼블릭 체인, 뭐 이더리움, 뭐 솔라나, 나중에 뭐 리플망, 결국 그러니까 퍼블릭 블록체인에서도 스위프트망에는 유동성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자유롭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길은 결국은 이더리움으로 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그냥 달러, 뭐 이제 강대국, 뭐 일강 체제였다면 지금은 멀티체인, 멀티화폐, 다각화, 양극화, 그 다음에 각자 도생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죠. 저는 앞으로 우리가 코인 투자할 때 그 기준이요. 이 토큰, 이 코인, 이 망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나 명확해야 된다. 그런 코인만 우리가 앞으로 꾸준히 모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인 어디다 써? 이게 제가 2018년도 컨퍼런스 했을 때 제가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이걸 어디다 쓰냐? 이게 보니까 저 이더리움 뭐 각광 받아서 딱 봤더니 ICO 이거 뭐 폭망하고 이더리움 가격 폭망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월간 토큰화 주식 거래량이 작년부터 스물스물 올라가더니 올해 6월 달에 그냥 위로 치솟았습니다. 이게 지금 토큰화 주식만 거래량을 별도로 이제 빼놓은 겁니다. 지금 이제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폭발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6월 달에 스페이스X의 IPO가 있었죠. 요즘 상장도 되지 않았는데 좀 먼저 한번 거래 좀 해서 돈을 벌어보려고 하는 수요. 그리고 이란 전쟁 지금 뭐 계속 되고 있는데 원유 가격 뭐 왔다가 들쑥날쑥 하지 않습니까? 주말에 금이나 은이나 원유 이런 또 선물 거래 수요가 폭증한 그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토큰화 주식 거래량이 6월달 한 달 동안 무려 5조 원이 돌파가 됐습니다. 전월 대비하면 279% 증가했고요. 1년 전 대비하면 1400%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중무휴 거래,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편의성을 주고 싸고 빠르고 아무 때나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이제 그런 어떤 욕구와 스페이스X가 맞닿은 결과가 아니겠냐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정보가 있는데요. 토큰화 주식 거래를 하는데 압도적으로 90%가 넘어서 제가 찾아봤더니 95%가 어떤 망을 썼는지 아십니까? 솔라나 망을 썼습니다.
토크나 주식 거래하는 데는 굳이 이더리움 이거 비싼데 써야 돼? 아니 뭐 다른 뭐 레이어 2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이 솔라나를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러니까 주피터라고 하는 그러니까 탈중앙화 거래소 보시면 돼요. 굉장히 잘 돼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뭐 돈도 좀 빌려가지고 이제 무기한 선물로 특히 이제 뭐그 토크나 주식들 뭐 현물 선물 다 있거든요. 전월 대비 주피터 지금 거래량이 또 56% 지금 한 달 만에 56% 이렇게 뛰어간다. 그 다음에 휴일 거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쉬는 시간에 거래. 그러니까 저녁 늦게랄지 주말 이럴 때 거래량이 60%예요. 그 얘기인즉슨 그러니까 퇴근 후 거래하고자 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죠. 아무래도 직장하거나 사업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근무 시간에 거래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이 수요가 지금 딱 맞아 떨어지면서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사실 전 세계 가면 갈수록 전쟁이 많아지고 지진도 많아지고 질병도 많아집니다. 기근도 있고요. 그 전 세계 중앙은행들, 정치인들이 돈 찍는 걸 누가 포기하겠습니까? 저는 점점 전 세계가 지금 망가져가고 있다라 솔직히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실은 비트코인은 커질 수밖에 없고요.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토큰화 세계, 디지털 세계는 훨씬 더 커질 겁니다. 뭐 지정학이 자꾸 이제 호르무즈 같은데 계속 막히기 시작하면 전 세계가 이제 좀 빡빡한 그런 세계가 되겠죠. 그래서 디지털 또 AI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폴리마켓 아시죠? 예측 시장에서 일부 이용자 대상으로 10개 자산에 무기한 선물을 출시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하이퍼리퀴드, 금, 은, S&P 500 지수, 뭐 나스닥 100, 뭐 원유 같은 또는 이제 스페이스X 주식까지도 최대 20배 레버리지를 지원하는 무기한 선물 기능을 제공합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폴리마켓은 예측 시장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아니다. 돈 걸고 베팅하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도박장 느낌이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 무기한 선물, 거래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기 이제 경쟁 회사, 이제 친규제, 친미국, 칼시 아시죠? 칼시도 똑같아요. 코인 거래만 하는 곳이 이제 예측 시장이었는데 코인, 외환, 금, 은, 원유, 나스닥, S&P 500 지수 등을 마찬가지로 무기한 선물로 지금 이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그 예측 시장, 예전 같으면 은행은 은행 업무만 하고 뭐 예를 들면 트위터 그 SNS 기능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다. 지금 그냥 거래소도 그냥 동시에 차리는 거죠. 이제는 사업 영역이라고 하는 게 구분이 이제 그 수직으로도 없어지고요. 수평으로도 전 세계 국경이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코인 때문에 가능해요. 크립토망 때문에 이게 지금 가능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나중에 뭐가 당연히 추가가 될까요? AI가 여기에 갖다 붙습니다. 이건요, 사실은 지금은 사람이 가서 저기서 이제 버튼 누르는데 나중에 우리 대신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거래량이 이제 터져 나올 겁니다. 진정한 글로벌 경쟁, 그러니까 잘 되는 곳에서는 엄청나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맛집에 줄 엄청 서듯이 잘 되는 플랫폼은 더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더 못 되겠죠. 저는 이게 거의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금융의 혁명이고 항상 뭔가 혁명, 뭐 산업혁명 이런 게 나오면 이제 기존의 강자들이 수그러들고 이제 새로운 이제 신흥 강자들이 새로운 지도를 판을 짜겠죠. 온도 파이낸스도 가만히 있진 않습니다. 실물자산 토큰화 플랫폼 온도 파이낸스에서 무기한 선물 플랫폼, 무기한 선물이 뭐 거의 유행입니다. 기한 없는 선물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온도 퍼프를 공식 출시를 했습니다. 최대 20배 레버리지도 주고요. 귀금속, 뭐 원자재, ETF, 미국 주식을 포함해서 24개 종목의 거래를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가만히 보시면 예전에 뭐 주식 파는 데는 주식만 팔고 코인 파는 데는 코인만 팔고 은행은 그냥 돈 대출, 은행에서만 대출해주고 이제 그런 게 아니에요. 없는 것 빼고 다 팔고 할 수 없는 것 빼고 그냥 다 할 수 있는 연중무휴, 훨씬 싸고 빠르고 심지어 돈도 빌려줘서 피프도 가능합니다. 이걸 보면 좀 이제 무서운 생각도 사실 들어요. 그리고 이건 뭐 이제 곁들여서 온도 파이낸스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탑 6 블록체인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곳은 이더리움 55%입니다.
2위는 시장 점유율 스텔라망입니다. 15%가 스텔라망 위에 올라가 있고 그 다음 바이낸스 체인 10%, 그 다음 의외죠. 세이라고 하는 좀 빠른 블록체인 하나 있습니다. 이게 7%, 그 다음에 리플망 XRP 레저 6%. 근소한 차이로 6위가 지금 솔라나 망인데요. 최근에 솔라나의 여기 지금 자산 토큰화에서의 솔라나의 그 비중이 정말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전 세계의 부가 이들 체인 위로 결국은 유입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들 망으로만 오는 게 아닙니다. 아까 보셨죠? 스위프트 망으로도 가고 뭐 어디 뭐 다른 망으로도 가요. 근데 서로 다 연결이 되겠죠. SEC 여기 한번 그냥 리마인더 차원에서 SEC와 CFTC 올해 3월 달에 비증권이라고 콕 집어서 알려줬던 여기는 이제 뭐 명확한 코인들이야. 그거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냥 시총 순으로 쭉 나열해봤습니다. 1위, 2위, 3위, 4위는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그 4대 천왕 비트, 이더, XRP, 솔라나입니다. 5위는 도지코인, 6위 XLM, 스텔라죠. 에이다, 체인링크,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헤데라, 아발란체, 시바이누, 폴카닷, 앱토스, 테조스입니다. 이런 것들 뭐 지금 여기서 제가 다 들고 있진 않습니다. 저는 뭐 이제 막 폭등하면 그냥 다 전량 매도하거든요. 어찌됐건 이 중에서 우리가 4대 천왕, 저는 이제 도지까지 한 5 정도는 뭐 저는 그렇게 큰 위험한 뭐 그런 코인 같지는 않고요. 그 밑에를 이제 사실 때는 공부를 좀 많이 해보셔야 되겠죠. 버추얼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식 토크나 특히 이제 현물 거래를 하는데 지금 세계 주요 거래소들이 수수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그 모든 큰 대형 거래소 있죠. 뭐 코인베이스, 크라켄, 제미니, 또 바이낸스, OKX, 로빈후드 이런 것은 주식 토큰화가 지금 대세가 되다 보니 지금 선물 말고요. 현물 거래에 있어서는 지금 수수료를 안 받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시장 선점에 사활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수수료를 안 받는다는 얘기는 거래소에서 그냥 뺏어오려고 이제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여기에 지금 뭐 이제 선물도 있지 않습니까? 무기한 선물 아까 얘기 드렸던 요즘 뭐 제일 잘 나가는 거 하이퍼 리퀴드잖아요. 아스터도 있고요. 주피터 아까 얘기 드렸죠. 솔라나 쪽에. 그다음 온도 파이낸스. 이게 보니까 이 정도 되면 현재 세계 주요 은행들, 증권사들, 자산운용사 그리고 이제 전통 거래소 있지 않습니까? 망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도 사실은 드는데요. 엄밀히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안 망합니다. 크게 지금 이 전통 기관들은 크게 두 부류인데요. 10년, 15년, 20년 전부터 지금 철저하게 준비를 해오고 뭐 본인들이 기획을 한 그런 부분이 있는 부류, 블랙락이 되겠죠. 그 반대로는 이제 좀 늦게 부랴부랴 결국 다 뛰어듭니다. 뭐 무기한 선물이든 스테이블 코인이든 자산 토큰하든 이게 AI랑 붙여서 이 결국 나중에 다 합니다. 블랙락, 피델리티 같은 자산 운용사는 판을 이미 짰죠.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시큐리타이즈라고 있어요. 얼마 전 상장도 했는데요. 시큐리타이즈의 장점은 미국의 가장 친규제적인 합법 기관이에요. 토큰화 전문 회사라 보시면 돼요. 뭐 주식이든 토큰화 필요하십니까? 그럼 토큰화해서 이거 파세요 하고 여기서 수수료 가져가겠죠. 시큐리타이즈랑 블랙락은 아주 예전부터 손잡고 이 지분 투자도 했습니다. 비들 펀드 아시죠? 비들 펀드를 시큐리타이즈랑 몇 년 전에 이거 했죠. 그러면서 계속 확장을 하고 있고 정확히는 2020년, 21년, 22년 지난 하락장부터 코인베이스, 채굴 회사들, 뭐 스트래터지, 서클 등등의 블랙락은 뭐 뱅가드는 이미 대부분 다 대주주예요. 뭐 뱅가드가 뭐 반코인이라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되고요. 비트, 이더리움, 뭐 ETF, 뭐 이제 이자 주는 이더리움, 또 뭐 비트코인, 뭐 이렇게 인컴 ETF 이 다 이미 다 승인돼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긴 지금 문제가 없는 거고 찰스 슈왑이나 로빈후드 같은 증권회사는 어떨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전처럼 이제 전통 자산에 코인이다, 토큰이다, 선물이다 이걸 다 추가해서 금융 백화점으로 이미 거듭났어요. 로빈후드도 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미 자체 앱에서 진짜 없는 거 빼고 뭐 선물 옵션, 주식 ETF 다 팝니다.
보관도 수탁도 안전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찰스 슈왑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큰 회사들이에요. JP 모건과 같은 은행들은 뭐 말해 뭐합니까? 뭐 ETF 뭐 그렇게 담배다 뭐 그렇게 사기라고 하더니 비트이더 ETF 다 팔고 뭐 담보대출, 수탁, 뭐 자산 토크나 여기 뭡니까 예금 토큰, 뭐 대출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있어요. 거래소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CME, 시카고 그 상품 거래소. 이게 세계 최대 선물 거래소거든요. 파생상품 거래소. 비트, 이더리움, 선물 옵션 이런 거 누구보다 빨리 뛰어들었던 것이 CME. 뭐 나스닥 마찬가지고 뉴욕 증권 거래소도 주식, 뭐 ETF 이런 전통 자산을 다 토큰화 시켜서 이제 온체인 그 크립토 레일 고속도로에 지금 다 얹혀놨어요. 얹혀놨습니다. 결국 다 뛰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코인 투자자들이 중냐 사냐를 고민하고 있을 때 이 뒤에서는 지금 계급장 떼고 중내 산에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일시적인 것에 매몰되면 이 뒷단에 있는 것이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7월 달에는 항상 랠리가 나왔었던 패턴이 있었다. 근데 특히 하락장에서 지난 하락장 언제입니까? 2022년 7월 달에는 17%가 증가했었고요. 비트코인 가격 올랐고요. 2018년 7월에는 20%가 플러스 됐습니다. 하락장이 맞나 싶을 정도의 큰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7월의 계절성 그 자체만을 보면 위쪽을 향하고 있어요. 특히 하락장에서 그렇습니다. 7월 달을 지금 딱 제가 표시를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초록색이 많습니까? 빨간색이 많습니까? 아무래도 초록색이 더 많습니다. 13번, 그러니까 2013년부터 지금까지 9번이 플러스였습니다. 올해를 집어넣으면 14번 중에 이제 10번째가 되겠죠. 평균 수익률은 대략 플러스 7.5%. 반면에 8월 달은 어떻습니까? 8월 달은 이 빨간색이 훨씬 많습니다. 9월 달도 빨간색이 많고요. 사실 평균 수익률로 따지면 9월 달이 가장 안 좋습니다. 근데요. 사실 뭐 이걸 무조건 따라간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거는 그냥 재미로 보는 겁니다. 계절성. 뭐 그렇구나. 7월에 뭐 좋아. 8월은 뭐 별로네. 그냥 그런 느낌. 이게 이제 무조건 맞다라고 보시면 어렵고요. 저는 7월 달은 개인적으로는 안도 랠리가 나올지 아니면 찐 상승으로 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확률적으로는 오를 확률이 높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비트코인 가격만 보거든요. 이것보다 실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상승을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바로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을 같이 보셔야 돼요. 비트 가격이 올라가지만 거래량이 흐물흐물하면 그냥 오르다가 다시 이제 밑으로 페이크 주고 떨어지는 수가 있다. 반대로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같이 간다? 그러면 찐 상승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사실 뭐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거 이제 미래형이지만 그렇게 된다면 투심이 살아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이건 이제 앤서니 스카라무츠인데 전 너무나 이게 맞는 표현이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홍보가 필요 없는 단계고 투자자들은 뉴스에서 가격의 변동 이유를 찾는 행동을 멈춰라. 뉴스 보고 그래서 올랐어? 그래서 떨어진 거야? 그럼 앞으로 어떻게 돼? 뉴스에서 또 그렇게 하면 그렇게 오르는 거야? 이거 그만둬라. 지금 이런 얘기예요. 비트코인은 이미 내러티브가 필요 없는 단계로 현대 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발명품이다. 모든 가격의 단기적인 움직임을 뉴스랑 연결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제발. 그다음 괄호 열고 닫고. 펀더멘탈 비트코인은 큰 예를 들면 망이 뚫렸다 할지 수량이 2100만 개가 아니다. 이런 본질적인 게 아니고 레버리지 포지션의 대규모 청산. 그다음에 채굴 업체들이 아이고 나 죽겠다 하면서 그냥 파는 거. 이런 것들에 따른 단기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투자자들은 본능적으로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올랐어? 왜 이렇게 떨어졌어? 도대체 왜 올랐어? 이건 이제 본능적이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맞게 막 대응을 하고 싶은 게 우리 본능이거든요. 저는 이 충동을 좀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큰 수익을 가져가려고 하시면 무조건.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요. 분별력이 중요해요. 분별력은 뭐냐면요. 본질적인 거랑
소음을 딱 구분해서 볼 줄 아는 능력이에요. 이게 아니면 뒤죽박죽이 돼서 이제 쉽게 말하면 대중 그냥 뭐 하면 우르르르 뭐 하면 저를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양떼가 되면 안 되거든요. 분별력은 물론 지식과 경험이 축적이 됐을 때 가능하겠죠. 이게 없으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여튼 해봤습니다. 저는 FOMC 의사록 뭐 이제 지난 6월 달 FOMC 뭐 6월 중순에 했던 거거든요. 소수 이거 이제 우리한테 이제 회의록을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소수의 위원들은 금리 인상할 근거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뭐 최종적으로는 금리 동결했다. 물가가 높으면 이거 금리 인상해야 될 수도 모르겠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거의 한 달 전 FOMC 회의 내용 때문에 주식시장이 떨어져요. 코인도 떨어졌어요. 도대체 저는 본질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한 달 전 FOMC 내용.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단기적으로 그럼 금리 인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금 좀 길게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물가 높으면 금리 인상, 물가 내리면 뭐 냅둬 그러면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뭐 뻔한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코인도 그렇고 주식도 어쨌든 투자라고 하는 건요. 장기 방향성을 정확하게 세팅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소음은 철저히 무시하십시오.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그 목표가 되기 전까지는 그냥 묵직하게 가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겁니다. 뭐 오늘은 왠지 해가지고 그 운동 안 가시고 오늘은 왠지 뭐가 땡기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이게 스프린트가 아니면 100m, 200m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가시는 분들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한 1%에서 2% 전 봅니다. 최근에 코스피가 많이 떨어졌어요. 개미 10에 8은 손실을 봤다. 아무도 요즘은 또 주식 얘기를 안 한다라고 하는데요. 아니 이렇게 지금 올해 장이 뜨거웠는데 손실 투자자 비율이 80%가 넘는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인기 종목의 절반에서 대부분 뭐 손실을 봤다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를 드렸지만 방향성 세팅이 안 되고 제가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방향성이 처음부터 없어요. 그럼 사실 들어오시면 안 되죠. 그게 뭐가 됐든. 그 다음에 소음을 무시하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냥 모든 갖가지 소음을 다 흡입합니다.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묵직하게 가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저는 우리나라 규제 당국의 실수라고 생각해요. 레버리지 ETF를 승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올 뭐 폭락이고 뭐 조정이고 대항이 조금 더 빨라졌다라고 생각해요. 레버리지는 이게 사실은 외국인들이 개미들이 그렇게 굳건하게 밑을 받치면 가격 조정을 하는데 다소 제약이 생겨요. 레버리지 때문에 이게 가속화됐다라고 전 솔직히 생각해요. 요거를 지금 사후 약방문처럼 뭔가 또 이제 규제를 낸다라고 하는데 이건 정말 전 아쉬운 부분이다. 외국인들이 개미들한테 물량을 지금 떠넘기기 지금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올해 지금 6개월 만에 150조 원 이상을 다 던졌는데 그걸 개미들이 다 받았어요. 근데 레버리지가 생기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좀 아쉽다. 그리고 지금 삼전닉스를 제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역대 최고의 실적 맞죠? 장기 계약 뭐 5년치 맺었더라. 지금 뭐 공급이 부족해. 지금 줄 서 있어. 뭐 몇 년치 뭐 반도체 장난 아니야. 근데 또 뭐 미국에 잘난 뭐 마이크론 대비하면 뭐 빅테크 대비하면 PER이 너무 낮아. 내년 뭐 반도체 사이클 내년 말까지 갈 거야. 우리가 이런 것을 정말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사실이죠. 이게 사실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올해도 오르고 내년도 오르고 내년 하반기까지 올라주는 게 맞죠. 근데 저는 여기 전제 조건은 이성적일 때, 막 미친 B2가 아닐 때, 영끌이 아닐 때면 전 저게 맞다라 봐요. 근데 누가 봐도 비이성적인 광풍이 몰아닥치면 세상 그 어떤 자산도, 금도, 은도, 뭐 코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비트코인 조정 많이 받잖아요. 삼전닉스는 예외겠습니까? 결국에는 정상화가 되겠죠. 제가 요즘에 뭐 주식 얘기를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률 있지 않습니까? 내가 100원을 투자했는데 얼마를 벌었다.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80%입니다.
이게 물장사도 이것보다는 영업이익률 낮을 것 같거든요. 솔직히 부르는 게 값이었던 거예요. 사상 최초 80% 돌파가 유력하다. 삼성전자도 75에서 80%.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밑에 제가 엔비디아, TSMC 사실 거의 독점 기업 아닙니까? 여기도 지금 영업이익률이 50에서 60% 왔다 갔다 하는데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지금 80%? 이건요. 정상적이지 않은 영업이익률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지금 우리가 이제 매몰되면 이런 말이 안 들려요. 유가가 어쨌든 뭐 호르무즈 뭐 위기다 전쟁 때문에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까지 갔잖아요. 근데 그러자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요가 감소하겠죠. 왜?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요즘 뭐 반도체가 높으니까 뭐 전화기도 가격 올린다, 뭐 노트북도 뭐 뛴다, 다 뛰지 않습니까? 아니 기름이 오르면 이제 사람들이 차를 잘 안 타요. 뭐 전기차를 타려고도 하고 뭐 대중교통. 근데 왜 반도체는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 말씀대로 코인 상승의 첫 단계는 저는 어쩌면 이게 뭐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에겐 조금 언짢을 수 있지만 반도체 랠리가 끝나야 된다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눈이 거의 이제 약간 뒤집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 뜨거운 민족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실은 그랬죠. 코인의 가치, 본질이 과연 들리겠느냐, 보이겠느냐? 전 당연히 부정적인 거죠. 에릭 발추너스가 최근에 뱅가드에서 디지털 자산 총괄 이제 임원을 뽑았거든요. 지금 공고 저번에 얘기를 드렸죠. 이걸 보면서 코인 업계의 승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피터십 하나 남았다. 어쨌든 디지털 자산이 들어간 포지션을 채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훌륭한 일이다. 그러면서 뱅가드는 피터 시프와 한물간 뭐 영화배우 이거 누군지 모르겠네요. 누구를 빼면 사실상 마지막까지 버티던 곳이 뱅가드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피터 시프가 지금 마지막까지 버틴다. 저는 이게 좀 어폐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피터 시프는 비트코인이 죽었다라고 언제 비난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무려 2011년이에요. 2011년 비트코인 얼마인지 아십니까? 17달러였습니다. 그때 환율로 치면 비트 2만 원일 때부터 비난했던 사람이에요. 아시죠? 피터 시프는 금을 파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누구보다 똑똑한 매크로 전문가예요. 근데 왜 비트코인을 지금 몇 년째입니까? 15년째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금 파는 회사의 대표면 비트코인의 가능성을 그 누구보다 빨리 봤던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두려웠을 거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JP모건 회장은 어떨까요? 제이미 다이먼 2014년부터 비트코인 죽이려고 다보스 포럼에 모였지만 안 되겠구나. 그래서 손바닥 뒤집은 거야. 아 이거 안 되겠는데. 그 이후에 계속 시간을 이제 지연시키면서 근데 지금 뭐 다 뭐 팔고 뭐 그냥 담보대출 받고 다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두려웠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결국에 이제 우리가 두려움에 이끌리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이제 미션 드리븐 뭐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미션이 있어요. 사명이 다들 있어요. 그냥 돈이 물론 중요한데요. 이제 먹고 산다는 것을 우리가 해결했다는 가정하에 미션에 그 우리가 입각해서 그거 하고 이제 가면 되겠죠. 두려움에 떠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제가 볼 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변화가 싫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더 두려운 겁니다. 차라리 모르면 또 어쩔 수 없이 그냥 살면 되는데 알면서도 옛날 그것을 끊임없이 고집하는 그런 삶을 뭐 저는 별로 살고 싶진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원유, 그 기름, 유가 관련된 발언인데요.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유가는 오른다, 막 떨어진다, 오를 수도 있다, 낮게 유지할지 지켜보겠다, 낮게 유지해야 된다, 공급 과잉 상태다, 빨리 끝나고 유가는 하락할 것이다. 올 하반기 가장 중요한 거 딱 하나만 골라라. 저는 유가입니다. 유가가 떨어지면 호재고요. 유가가 치솟으면 모든 자산에 굉장히 재앙과 같은 일이 전 닥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좀 줄타기 하고 있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면 클래리티 액트예요. 이제 코인이기 때문에
8월 7일 전에 저는 미국의 상원을 통과를 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 전체 표결 통과하면 나머지는 그냥 이제 뭐 행정적인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월에 안도 랠리든 찐 상승이든 어쨌든 안도 랠리를 넘어서 가려면 저는 거래량을 조금 주목해서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린 요것들을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